이번 이야기는요, 강진에서 있었던 실제로 유명했던 한 귀신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의 강진면 갈담리에는 밤이 되면 귀신 나온다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워하던 장소가 한 두세 곳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국민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인고영님 집 앞의 공동화장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얼굴 없는 달걀 귀신이 나온다고 정말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은 동네 친구 현순의 집 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복을 입은 한마는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했었죠. 그리고 올빼미 할아버지라고 있었어요. 그 동네 노인분인데 우리들 사이에서는 다 올빼미 할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분의 집은 온갖 잡기가 득실거린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건 비단 어린애들만의 소문은 아니었고요. 이 외에도 귀신 나온다고 알려진 장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누가 처음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는 해만 넘어가면 앞서 말한 장소들을 덜덜 떨면서 지나가거나 몇 명씩 짝을 지어서 함께 다니곤 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나가는 중에도 몇 번씩 뒤를 돌아보곤 했었죠.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강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지금의 강진파출소에서 터미널로 가는 길목에 서울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 길 건너에는 정식이네 집이 있었고 그 옆집에는 정씨라고 하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름은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과 같아서 동네에서 쉽게 기억되곤 했죠. 그 정씨 댁에는 똑똑한 자식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보다 몇 년 선배인 한 형은 무척이나 총명해서 당시에는 입학하기도 어렵다는 전주 북중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결국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집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불길은 집 전체를 순식간에 휩쓸었고 결국 가족 모두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일가족 자살 사건이라면서 아버지가 가족 모두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당시 경찰도 이 사건을 일가족 집단 자살로 결론 지은 듯 했어요. 이 끔찍한 사건 이후 갈담리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저녁마다 그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밝은 대낮에도 그 집 앞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요. 아이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동네 어른들까지 한밤중에 막 불에 익은 사람의 형체가 쳐다보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따라붙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해대다 보니까 애들은 오죽했겠어요. 결국 궁여지책으로 파출소의 순경들이 밤마다 그곳에 가서 공포탄을 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순경들조차도 홀령에게 그만 나오라고 경고한 것인지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이 굿도하면서 그들의 넋을 위로했는데요. 그 귀신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한동안 그 강진 사람들은 귀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강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잊고 살고 있지만 그 시절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소름 끼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이건 어머니가 직접 겪으신 일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 존재가 뭐였는지는 어머니 본인도 모르는 미스테리입니다. 일단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80년대 초 누나하고 형이 한 3, 4살 정도였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 우리 가족은 땡땡군 땡땡읍에 살고 있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읍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 읍과 그리 멀지 않은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걷기 시작하고부터는 어머니께서 형을 업고 누나 손을 잡고 같이 읍내로 마시를 나가곤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막 가을이 시작될 무렵 어머니는 누나랑 형을 데리고 읍내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근데 집에 가는 길은 읍내 외곽도로에서 옆으로 이어진 비포장도로를 한 1km 좀 넘게 걸어가야 집이 나왔고 길 옆으로는 넓은 논이 펼쳐져 있어서 익어가는 벼와 노을 지는 풍경을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참 걷던 중에 어느 일정 지점에서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한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집까지 남은 거리는 대략 한 200m 정도. 근데 엄마가 서 있던 방향에서 왼쪽 대각선 방향에서 알 수 없는 뭔가가 느껴졌대요. 분명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거 진짜 뭔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건 엄마 등 뒤에 엎여있던 형이 갑자기 막 오열하듯이 울기 시작했고 옆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누나는 갑자기 엄마의 다리 뒤로 숨으면서 엄마의 다리를 꽉 붙잡고는 엄마, 무서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쩔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본능적으로 그때 당시 키우던 강아지의 이름을 아주 목청이 터져라 불렀다고 합니다. 번개야, 번개야. 그때 당시 키우던 똥개 이름이 번개였거든요. 근데 왜 번개냐면 새끼였을 때부터 다른 집 새끼랑 비교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새끼들 중에서 제일 달리기가 빨라서 아버지가 번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성견이 되고 나서도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아무튼 번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막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전속력으로 달려왔는데 원래 보통 강아지들은 주인이 부르면 보통 주인만 보고 막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번개가 고개를 논두렁으로 돌리고 경계하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보고 꼬리는 치는데 고개는 논두렁 쪽을 주시하면서 막 경계하고 사정없이 지저댔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한 1분가량을 짖다가 멈췄는데 그때서야 온몸을 감싸고 돌던 한기가 사라졌고 형도 울음을 그치고 또 누나는 논두렁 쪽으로 슬쩍슬쩍 눈치를 봤다고 해요. 어머니는 살았다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와중에도 번개가 논두렁 쪽을 몇 번씩이나 주시하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 일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누나하고 형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워낙 어려서 그런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체를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아마 그때 번개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